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뭐죠? 임목은 뭐죠?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넓은 광의 의미 부동산에 속하고, 2번 준부동산은 법제상, 법제도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대나 나라 등에 따라서 준부동산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 3번 협의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죠? 예, 뭐 별개의 개념입니다. 4번이 보시면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큰 것이 통상적.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권리 공시 방법인데 부동산은 뭐죠? 등기. 동산은 점유. 왜 그럴까요? 부동성. 그래서 맨 끝에 부동산의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게 있죠?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는 부동성이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해주는 근거는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2번은 요거는 틀리면 안 돼요. 2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요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진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이 재난 시에 있어서의 우리가 피난 등 안전 또 일조, 요즘 그 일조권 문제 많죠.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 면적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인데, 공지는 주의해야 할 거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다. 1번 정답입니다. 자, 3번. 자, 이런 형태가 작년에 한번 출제했거든요. 올해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5개의 특성 갖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토지의 특성인데,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가 뜨면은 부동성이야. 작년에는 뭐 떴어요? 집약화가 떴잖아. 그러니까 뭐 부증성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든 키워드를 하래요. 키워드.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시장 요 앞에 많죠?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죠? 돈 주고 사서 집에 가져가죠? 그런 건 구체적 시장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사면 부동산 들고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나타낸 증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이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구체적 시장이 아니라 추상적 시장. 요 질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재 99% 잘못됐거든요. 구체적 나온 교재가 엄청 많거든. 봤어요? 문제도 그렇게 나오대. 들어봤어요? 문제. 좀 이제 마지막이니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 시장은 큰일 납니다. 아니, 구체적 시장 진짜 많이 나와. 문제든 교재든. 박물관 교재도 구체적 나왔죠? 미쳤어. 왠지 아세요? 11년 시험에 분명 추상적 시장 가르쳤는데 모 교수가 구체적 해서 뭐 이의신청하거나 안 돼요. 대법원 판결가 졌어. 구체적 아니에요. 누가 구체적 시장에 미친. 여러분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문제 교재가 잘못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상적 시장입니다. 우리 교재도 구체적으로 절대 강의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왜 이유가 좀 있으니까 원래 좀 주의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박스 나오면 괜찮은데, 자, 지역 분석인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되고, 부동산은 우리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라도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철산동, 부천 동일한 평형수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부 효과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책에서도.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 1번 정답입니다. 자, 4번 주택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 줄어든다, 감소한다. 맞는 질문. 2번, 3번 한번 볼까요? 자, 2번, 3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주택 가격입니다. 지금 문제는. 자, 주택 가격. 여기는 수요량이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A점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해요. 자, 이것은 지금 2번, 3번 질문 한번 보세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서 뭐한다? 감소하는데, 이 A점이 뭘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면 안 돼. 어떻게 돼요? 네, 수요 곡선 상. 항상 이런 걸 주의를 많이 해야 돼.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뭐가 이동한다? A점이 B점으로 점의 이동이 가져온다. 이게 바로 무슨 거? 수요량의 변화. 3번 정답. 자, 4번 재산세인 보유세죠. 줄어들면은 세금이 감면되니까 어떻게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그래서 구매력은 높아지니까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신규 수요란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최초에 대한 수요를 말합니다. 맞는 질문. 자, 5번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공급 동그라미, 공급입니다. 여러분, 공급에서 주의해야 될 거냐, 문제 보기 보면요, 중요한 소득 공급과 관련 없다. 소득 수준, 소득 분포 뭐 이런 것은, 소득은 뭐가 관련다?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다. 3번 정답. 자, 생산 요소 가격하면,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가격하면 뭐다? 임금이죠. 이런 거. 기술 수준, 건축 원자재 가격, 철근 시멘트 이런 가격, 그 재화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걸 뭐라고 해요? 그 재화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은 연관재, 대체재, 보완재, 이걸 얘기하는 게 연관재 가격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하여튼 소득이 뜨면은 수요다. 자, 여러분이 이 토요일 날 모의고사 치시죠? 월요일? 모의고사 칠 때 그 지금처럼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점수인데 월요일 날 시험 칠 때 계산 문제는
제일 맨 마지막에 넘기고 개론 민법 푸는데 개론 몇 분? 30분. 민법 60분. 이거 연습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합격. 아니 계산 문제 풀지 않고 그러면 합격. 근데 문제는 그걸 못 풀면은 원래 불합격입니다. 원래 난이도는요 뭐 개론 어렵고 그게 아니라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냐 그거예요 난이도는. 원래 민법 어려워요. 뭐 개론 어려워. 개론 쉬워요 원래. 누가 어렵다고 해? 어? 출제 누가 한다고? 미쳤어. 내 얘기는 다 나왔어 옛날에. 쭉 요거 이런 형태 나온다면 나 원래 개론 쉬워요. 자신감 있게 푸세요. 아까 계산 문제 빼고 아까 이제 그 원래 모의고사고 원래 개론은 계산 문제 빼면은 원래 엄청 쉽습니다. 계산 문제 원래 9문제 중에 9문제가 다 난이도 상입니다. 빼면은 신경 안 써도 돼.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계산 문제 푸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원래 시험 그래요. 시간 난이도예요. 시간 배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좀 정신 좀 차리지. 그 6번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물어봐야지. 예? 시계로 저는 우리 같으면요 풀지. 우리 같으면은 요게 여러분 좀 공부하면서 20초 내에 풀어요. 이런 건 풀지 않아야 돼. 그냥 다 넘어가야 돼 계산 문제. 답은 몇 번 찍어야 돼? 4, 5번. 미쳤어요? 왜 4, 5번 찍어요? 찍으시라고요. 아니 있잖아 조건이 있다 했지 조건. 앞에 조건이 있을 때 4, 5번 찍으라 했지 무슨 이게 큰일 났어. 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그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는 진짜 여러분이 그 올해 시험 문제 교차탈에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차탈에서 꼭 공부하고 가세요. 자, 교차 탄리성 원래 출제하니까 꼭 공부하고 가시고. 자, 단독주택 시장에서 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2.0. 자, 항상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될 게 요거죠. 최초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수요량, 최초의 가격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냐.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인데 100 약분되거든요. 여기 없는데 수요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니까 뭐다? 절대값. 자, 이걸 이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독주택 가격이 현재 1000만 원에서 얼마? 900만 원. 자, 지금 최초의 가격이 얼마다?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0만 원. 가격의 변동은 마이너스 100만 원. 자, 수요량은 얼마? 수요량은 1000세대. 1000세대에서 얼마 변한다? 수요량 변동분 모르죠? 델타 Q. 요 값이 얼마다? 2.0다. 자, 그럼 요건 얼마? 약분하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는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자, 그러면 요 내항의 곱은 뭘로 간다? 분모로. 1000이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우리가 10 곱하기 얼마? 델타 Q는 2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공 하나를 없애면 되겠죠? 양변에 뭐를 곱한다? 100을 곱해주면 델타 Q는 얼마? 200. 지금 현재 얼마다? 1000세대가 수요량은 200세대가 변했으니까 얼마로? 1200세대로 뭔다? 증가한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시험 지문에 뭐가 나온다? 노가 나오면 1200세대가 정답.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게 뭐래요? 만약에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묻는다. 나로 물었다. 로가 아닌 나로 물으면 답은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이게 뭘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7번 문제는 주택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자,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다?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자, 여러분 강남에서 지금 보니까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는 많죠. 가격이 오르죠, 당연히. 예? 수요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또 뭐 한다? 공급은 어떻게 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또 오르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항상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자, 요것만 알면 되겠는데, 그래서 7번 문제 보면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준다. 세금 부담 많죠? 그러면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자, 2번 정답. 지역 내 개발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이전보다 더 많아져. 그럼 수요는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는 등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수요는 뭐한다? 감소하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요.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 자, 5번 지문을 좀 주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요, 보완제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대체제. 대체제에 뭐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자, 그러면 우선 수요법칙. 여러분 요거 막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와요. 뭐 무슨 저도 암기가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대단하더라고. 무슨 암기 8개를 암기하대. 미쳤어요? 왜 안 돼요? 아니 질문 들어보니까 막 암기 하대. 저는 그렇게 암기 못합니다. 항상 먼저 따지는 건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되겠죠?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이거 배웠잖아요. 수요의 법칙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체 관계는 뭐를 따진다? 주택. 요걸 따져야 돼.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는 뭐한다? 감소하는 게 대체제. 대체제는요, 수요든 공급 관계없습니다. 뭐 수요 공급 생각하지 마. 하여튼 대체제는 아파트와 주택은 화살표 보면 돼. 반대로 변하는 게 대체제. 반대. 수요 공급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대체제는 화살표가 뭘로 간다? 반대. 그러면 아파트 주택 수요는 뭐한다?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5번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원래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하향시장. 자, 시험 문제, 이게 경기, 이게 추세선입니다. 경기 추세선.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림을 보면은 이런 형태. 가격이 오르는 요게 상승하는 확장 국면. 이건 가격이 하락하는 뭐다? 수축 국면. 자, 1번 보시면은 하향시장에서는 과거는 뭐다? 후퇴.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소 보면 위에 있잖아요. 상한선, 상한이 포인트.
상한의 포인트고요. 자, 매도자 수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가 중시적이다? 매수자.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어요. 그래서 매수에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1번 질문. 맞죠? 2번 회복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지금 이렇게 서서히 오르죠? 상승하고 공실률은 뭐한다?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낮죠? 그래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의 국면. 2번 맞는 질문. 3번 상량 시장에서는 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는 시장인데 상량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가 중시적인다? 매도자.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도자가 뭐가 된다? 중시되는 시장의 형상. 매도자입니다. 자, 4번. 후퇴 시장. 자, 후퇴는 어디로 간다? 지금 매도자에서 뭘로 가요? 매수자로 와요. 매도자에서 뭘로? 매수자. 4번 정답. 5번 안정시장은 이렇게 가죠. 자, 안정시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가는 거.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 시장인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뭐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에 어디 있어요? 지금 배웠으니까. 아, 중개 자격증 따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손님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어디 있어요? 아, 우리나라 지금. 아, 여기 정답 없어. 어디 있어요? 예? 하양이 있어요? 하양이 있구나.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위에 있죠? 현재 싸죠? 현재 싸면 사야 돼? 말아야 돼? 왜 안 사는데? 아, 맞죠? 왜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강남을 못 따라가. 강남 사모님을 못 따라가. 강남 왜 오는 줄 아세요? 예? 옛날 얘기했잖아. 5년 뒤에 지금 가격 2배 오르니까 지금 날랐지. 당연하지. 얘기했잖아요. 10년 뒤에 2배 오른다고 지금 가격에. 예? 아유, 지금 필요 없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강남은. 그러면 02 마지막 지역인 여기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아, 광명이 03일인데 원래 02로 바뀌었잖아. 금천구에 편입을 못했잖아. 예? 왜 편입 못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 근데 그때 편입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금천구가 25개 서울 20개 구청 중에서 도봉구 다음 2번째였어. 그래서 못했어요. 예? 약간 구로만큼 됐으면은 별로 강명이 넘어갔지. 금천구로. 02, 그래서 02가 생긴 거예요. 이게 광명. 전화번호. 여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서울 가격이야. 금천구 가격.
다음 정부는 안 되고 다음 정부는 서울로 갑니다. 다음 정부 갈 수 있어. 왜? 예? 예? 우리 경기도지사 성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서울 들어가는 데서 가격이요 벌써 한 3억 차이 날걸. 02에 2억 차이 나는데. 자, 그래서 031과 02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하셔서 3년 뒤를 봅시다. 광명은요, 진짜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 왜냐면 고속도로 계속 뚫리고 가장 교통 결절점이고요. 엄청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광명이에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올해 합격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우선 부동산 시장 나오면은 항상 꼭 명심해 둘 건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뭐다? 가격이 비싸다. 자, 고가성으로 인해서 자금의 융통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 숫자에 영향을 미치죠. 자, 요즘 그 서울특별시 보면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죠? HUG. 보증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보증 안 해주니까 대출 못 받잖아요. 당연히 금융위원. 안 돼요.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은 항상 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금 융통의 가능성이 수요자, 공급자에 진짜 많은 영향을 준다. 꼭 기억해 두신다. 2번, 부동성의 특성으로 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추상적 시장.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된다. 여러분, 토지를 사고 판다. 그럼 토지를 들고 못 가잖아요. 토지를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가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바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의 형성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 비싸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는 부동산을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현금화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기간이 장기성을 가져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자, 4번 부동산 유형별로 이용이나 거래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제한이 많죠. 우리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법적 제한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법적 제한이면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정부는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0월 달에 지금 뉴스 많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 많이 나와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잖아요. 규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런 건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냥 맡겨야지, 시장. 맡기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 규제를 한다니까 지금 가격이 벌써 뭐다? 강남 폭등하고 있죠? 당연히 폭등하는 이유가 규제만 문제 있어. 예? 재건축 못하게 또 만드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왜 규제하느냐 이거지. 강남 가격 폭등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예? 판교예요. 판교 반응해서 그래서 넘어오는 게 어디 넘어온 줄 아세요? 예? 광명이 넘어와요. 광명이 투기 그래서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투기 과일 지구인가요? 네. 예, 투기 지역 지정하면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거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넘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땐 그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림 보세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 회복에서 뭐다? 상향에 이르는 구멍 보세요. 느리게 진행되죠. 그리고 후퇴해서 정점은 뭐다? 빠르게 진행된다. 여기 5번 설명.
정답 5번. 회복 시장은 뭐다? 느리게. 후퇴는 뭐다? 빠르게. 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우리 전문가들 지금 모든 전문가들 여기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증권이든 뭐든. 그러면은 지금 과거는 뭐다? 비싸죠. 비싼데 지금 밑에 있잖아. 이때 싸니까 돈 있는 사람 뭐 해야 돼? 사고. 돈 사면 뭐 못 사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매수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서? 특히 강남에서. 항상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10번. 올해 출제 예상되는 문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를 봐야 돼? 거기서 괄호 안에 보세요. 꼭 괄호 안에 뭐가 나온다? 거리 마찰 계수가 얼마? 2. 2가 나오면 무슨 모형? 중형 모형. 그럼 중형 모형은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지금 보니까 A 할인점 묻네요. 자, A 쇼핑센터를 묻는데 지금 쇼핑센터가 몇 개? A, B, C 3개. 항상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시장 점유율. 자, 도시 소비자들이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분모는 뭐다? 전체. 자, 여러분 요즘 신라면 시장 점유율 몇 프로? 저는 라면 좋아하는 그건 잘 압니다. 저는 하루에 라면 안 먹으면 죽어요. 네? 원래 시장 점유율 50% 넘었어요. 신라면이. 요즘 추월을 당했죠. 거의 비슷하죠. 뭐와? 오뚜기, 진라면. 진라면이 원래 이 2배 이상 차이 있어요. 지금 야, 각고에 뭘 했지. 그러니까 분모는 전체에서 내 상품 얼마 차지하느냐. 그럼 분모는 전체. 분모는 항상 전체에서 내 상품이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이게 시장 점유율인데 지금 보니까 A 쇼핑센터 면적은 얼마? 1800. 매장 면적 비례. 비례는 뭐다? 분자. 1800은 분자로 가고 거리의 제곱은 분모로 가야 돼. 얼마? 3km. 이게 A 쇼핑센터입니다. 자, B는 1200인데 거리는 얼마? 2km. 거리 제곱. 자, C 쇼핑센터 얼마? 2000인데 거리는 얼마? 자, 그러면 여기 얼마? 9죠. 1809로 나눠주면 얼마? 200. 1200을 4로 나눠주면 300. 자, 4 하나 나눠주면 1000이죠. 1000을 4로 나눠주면 얼마? 200? 100? 16, 4, 1000. 100? 25. 위에는 얼마? 200. 퍼센트에 가려면 얼마?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 20. 20%야? 아닌데? 620, 125가 아닌데? 아, 120 맞네. 32%가 되네. 625, 100. 맞네. 자, 시장 점유율을 구하면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용 객수. 그럼 시험 문제는요, 우리 출제할 때 보면요, 요거는 뭐 한다? 생략. 요거는 생략하고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용 객수를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 먼저 시장 점유율. 자, 얼마?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다른 변수는 감안하지 않는다. 우선은
D 도시 인구가 얼마냐면 2만 명. 2만 명에 몇 프로? 32% 하니까 얼마? 6,400명.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A 쇼핑센터. 자, A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D 도시 인구에 얼마가 되느냐? A 쇼핑센터 이용객 수 지금 얼마고 했다? 6,400명. 근데 D 도시 인구는 얼마? 2만 명. 그럼 얼마? 만 명에 3,200이잖아요. 만 명에 3,200이니까 몇 프로? 32%.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낼 때는요, 보통 우리 D 도시 인구가 2만 명인데 뭐 이런 게 있네요. D 도시 인구의 뭐 60%가 A 쇼핑센터, B 쇼핑센터, C 쇼핑센터에서만 구매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려요. 가정 들어가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로안이 중요합니다. 자, 11번.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상 지역의 경제 기반 분석은 부동산 개발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사업 기회 및 우리가 시장 전략,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AQ가 뭐죠? 입지 개수인데 분모는 뭐다? 정구. 항상 주의를 분모는 뭐다? 정구. 분자는 뭐다? 지역. 자, 전국에 우리 I 산업, 뭐 제조업, 금융업, I 산업 구성 비율이 우리가 지역에 I 산업 구성비, I 산업 특정 산업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입지 개수는 이 I 산업, 동일 산업의 뭐에다? 전국, 분모입니다. 전국에 대한 뭐? 지역. 예, 지역의 비율로 표시된다. 맞는 질문. 입지 개수는 그 산업에 어떻게 돼요? 이 I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특화, 전문화, 상대적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상대적이라는 걸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5번,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지역의 I 산업 구성비가 전국보다 크죠. 이때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뭔다?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그 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1보다 작으면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무슨 산업? 비기반 부문의 산업. 수출을 하지 못하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 5번 정답. 자, 12번. 단핵은 뭐다? 핵심이 하나. 핵심이 하나. 자, 가정한 도시 토지 지대와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입찰지대 곡선. 올해 입찰지대 곡선 개념 출제 예상되는 지문. 도심이 원점이에요. 지대, 거리. 자, 여기 A 산업, 도시 내 산업은 많거든요. A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무슨 산업? B 산업. 요거는 무슨 산업? C 산업. 요거는 무슨 산업? 뭐 D 산업. 그러면은 입찰지대 곡선 개념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가장 낮은 양입니다. 가장 높은 요 지대 부분을
연결한다. 요까지는 뭐? A. 요까지는 뭐? B. 요까지는 뭐다? 그림이 어떻게 되고? C, D. 잘못 그렸네, 그림이. 하여튼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곡선. 올해 개념, 출제, 예상. 작년에 뭐 출제했어요? 입찰지대의 개념이 출제. 작년에는. 올해는 입찰지대의 곡선 개념이 출제 예상되는 지문. 입찰, 여러분 우리 경매 입찰 해보셨어요? 경매 입찰하면 누구한테 낙찰돼요? 뭐든 돈 많이 주는 사람. 하여튼 많은 돈.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본인에게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줘야 돼.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가장 최원방권이 뭐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인데 농업용이죠.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이렇게 가요. 그래서 교통비와 관련이 있죠. 뭐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교통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이런 비례 반비례 요것도 좀 그렇대요. 자, 한계 교통비용이 뭐예요? 한계가 들어갔잖아요. 도심에서 1km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 여러분 도심에서 1km 멀어질 때 총 교통비용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1km에서 2km 멀어지면 총 교통비용이 12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변했어요? 10만 원에서 12만 원. 2만 원 변했죠. 그게 한계. 예? 그래서 1km마다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것을 뭘로 나눠준다?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준다. 여러분 분모는 뭐다? 반비례. 분자는 뭐다? 비례. 한계 교통비용에는 뭐다? 비례하고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에는 뭐다? 반비례한다. 2번 맞는 질문. 3번 도심부의 토지 이용은 토지에 대한, 여러분 토지에 대한 나오면 토지는 뭘로 간다? 분모. 대한 뒤에는 뭐다? 분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죠? 지가가 높으니까 토지는 비싼 토지는 많이 사용해야 돼, 적게 사용해야 돼. 지가 비싸니까 적게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싼 자본은 많이 이용을 해야 돼.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점점 커지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뭐다? 큰. 그게 작은이 아니라 큰. 작은이 아니라 큰.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 정답. 4번 도심부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은 뭐에서 이루어진다? 집약한계. 우리 집약도 배우셨잖아요. 집약한계는 뭐를? 이윤.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윤을 뭐한다? 극대화시켜주는 수준의 집약도. 이윤이 극대화될 때는 우리는 토지는 무슨 상태에 있다?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 있다. 이게 4번 질문. 5번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의 최원방권 대중교통로서 뭐다?
전철, 예를 들면 전철에 따라 뭐가 돼? 확장되죠.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 전철이 외곽으로 더 연장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더 외곽으로 연장되죠. 예, 그 얘기. 5번 맞는지. 자, 13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 사람의 행위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상. 자, 본인이 이익을 얻었어요. 이익을 얻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보상 안 줘. 손해를 입었어. 그 손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뭐다? 개념. 1번 개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되는 게 벌써 3번 출제했어요. 자,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여러분 규제는 뭐죠? 뭐 토지 이용 규제인 지역 지구제일 수도 있고 세금 공해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 더 많이 생산하지.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규제 없으면 더 많이 생산하지.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또 뭐가 돼? 다 생산도 되지만은 공정이 들어서면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줘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감소함으로써 가격은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 정이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예? 우리는 이제 다른 건 못 봐도 그런 거 꼭 봅니다. 예? 2100년? 앞으로 80년 뒤에 부산 해운대가 잠긴답니다. 북극 남극 얼음이 녹아서 온실가스 알죠? 이산화탄소 해서 배출됐는데 어제 뉴스 안 보셨어요? 그러면 해운대 땅 사야 돼 말아야 돼. 그 100년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내 죽고 나서는 괜찮다.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해운대 지금 부산 해운대 남해안 있잖아요, 다 잠겨요. 100년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땅 살 때는 어때 해수면보다 1m 정도 높은 곳에 사야 돼.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태평양섬 다 잠긴대요.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 좋아하는 그 신혼여행 많이 가는 그쪽도 잠긴다 하고 다 잠긴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 때 미래 가치를 보니까 그걸 항상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어디 사야 돼. 그러니까 곧 해수면이 높은 쪽. 이제 앞으로는 그걸 중요할 것 같아요. 해운대 진짜 비싸요. 아세요? 해운대 평당 4,000이에요. 비싸요. 그런 게 잠긴다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온탕하겠어. 그 뉴스 나오니까 이제 빨리 팔고 도망가야죠. 거기만 잠긴 게 아니에요. 상하이도 잠긴대요. 상하이. 그러니까 해수면 낮은 쪽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뭐 거기만 잠겨요? 강남도 잠겨. 비 오면 강남 잠기잖아요. 해수면 낮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100년 뒤입니다. 2100년. 자, 우리 공장이 아까 석탄 공장이나 화학 공장 이런 공장이 들어서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우리 소송에 따르는 뭐다? 법적 비용, 또 징상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해결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공장, 부담금 아니면 또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요, 생산비가 그만큼 어떻게 돼? 상승해요. 생산비가 상승하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증가할까요? 줄을까요? 네,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맞는 질문.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을 가지죠. 쾌적성을 가지면 그 주변 지역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 수요가 증가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게 5번 질문 설명. 포인트는 우측이겠죠. 자, 14번.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 뭐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부의 동그라미. 시험 문제는요, 이걸 뭘로 출제한다? 플러스 정으로 출제 많이 하죠. 자,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한 4번 출제했습니다. 자,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이 개념을 4번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구 단위 계획은요, 1정도 있었고 2정도 있었는데 그걸 폐지를 했거든요. 10년 전에는요, 저 2004년도에는 1종, 2정도 있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시험장 엄청 잘 나옵니다. 자, 민간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정부가 개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어떻게 법적 구성력을 가진 뭐를?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용도 지역 지구제 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나와요? 아, 지금 배웠잖아요. 뭐 나와? 시험 문제 올해도 나올 텐데. 건폐율, 아이 개론 말고 공법에서 용적률 나오지 당연히. 아, 규제 대표적 수단 아니에요? 그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한 문제 꼭 출제. 이유가 있어요.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그 질문 들어온 게 좀 많더라고요. 이게 지역주의제. 여러분, 지역주의제 우리 공부할 때 뭐 비용 불변 산업 비용제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출제 안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 한 머리 아플까 싶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의제 출제하면은, 예? 옆 짝꿍한테 가요. 행정부 교수한테 지문 4개만 뽑아주세요. 4개. 아, 공법상의 지문 뽑아서 그대로 출제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공법 지문과 개론 지문이 정답 똑같은 적도 있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고 공법, 그 질문해. 어떤 분은 아, 왜 공법이 개로 나옵니까? 개로는 개 같은 학문이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개론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공시법, 등기, 지적, 공법, 세법 전부 다 개론 다 나와요. 시험문제. 뭔지 아세요? 근데 그걸 출제를 세부 학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할 뿐이지 출제할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공법 지문하고 공시법 지문 나오니까 1차만 공부한 사람도 왜 출제 범위를 벗어났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해. 그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작년에 중개사법 이의신청 몇 문제 한지 아세요? 23문제 했습니다. 중개사법 이의신청 23문제. 그중 하나가 지금 소송 들어갔는데, 소송 누가 했더라고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아니고 행정소송. 했는데 그 문제가 그 승소, 패소의 결정은 국어 지문.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국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신청 그리 많은지 몰라. 중개사법 교수가 그 얘기했대.
아니 출제위원이 여러분 이 시간 하면 이걸 보내줘야 돼요. 영어 엄청 합니다.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열받지. 야, 너 국어 해석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중개사에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나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 국어 여기 있잖아요. 공법도 다 국어야.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받죠 출제 교수들. 그러니까 다 작년에 받아줘야 안 받아줘? 이 시절 안 받아주지. 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냐고. 가서 공부 더 하러. 여러분 지금 많이 좋아졌어. 옛날 한자 냈는데 지금 한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할 때 이의 신청할 때 국어 이런 지문 갖고 이의 신청하면 안 돼. 예? 요게 법조문에서 왜 틀려? 이걸 갖고 해야지. 국어 지문 갖고 왜 이의 신청해요? 진짜 나 그래서 받아줄 것도 안 받아주더라고. 작년에 중개사법 하나가 문제가 있었어. 받아줄까 말까 고민한 게 있어.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안 받아줬어. 소송 가라. 그거야. 받아주면 한 30명 다 합격하는데 안 받아줍니다. 12회 시험 때 얘기할까요? 12회 시험에는 개론 99% 가락 아세요? 12회 시험 개론 90% 가락. 40문제 6문제도 못 풀었어. 여러분 안 배웠대. 안 배우면 왜 안 배워. 다 배웠는데. 하여튼 그때 12회 시험 문제 2문제 정도는 전화해서 얘기했지. 여보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문제 오케이 하자. 까지 다 갔어. 그런데 뭐냐? 열받은 거야. 개론 40문제 중에 38문제가 잘못됐다. 열받은 거야. 그래서 전부 소송 가라. 붙자 학문적으로. 그래서 다 떨어진 거야. 무슨 지 아세요? 국어 해석을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는 전문가가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 처음 출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 좀 조심 많이 하셔야 돼. 국어 갖고는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박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개론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릴, 미음 이렇게 나오든지 4개 나오든지 5개 나와요. 꼭. 오지 선다니까. 4개 아니면 5개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나올 때 기역이 답이 아니다 하면은 밑에 보기에 기역이 있어요. 답이 아니면 빨리 제거해요. 푸는 요령은. 근데 여러분은 밑에를 안 보고 위에만 보더라고요. 개론이든 민법이든. 근데 법과목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딱 제거하면 기억 아니면은 기억 제거하면 답이 몇 개? 2개 중에 하나가 답이 딱 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어떻게 돼? 제외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심플 때. 요즘 출제를요.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두 몇 개인가? 요거는 5개 이하로 줄여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모두 몇 개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하나 모르면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박스 문제 나올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푸시면 돼요. 답 저희들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저희들도 출제할 때. 저는 여기 아니고 다른 과목 출제를 했었거든요. 예? 물류관사에서요. 그런데 출제할 때 우리 뭐 답 배열 같은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배열 같은 거. 요거는 몰라도 요거 갖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공법에서 배운 게 토지 이용 계획 배우셨어요? 토지 이용 계획은 공적인 법적 구성이 있다 없다?
대답도 안 해요. 토지 이용 계획 배우셨잖아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뭐 한다? 구현하는 수단. 수단이 바로 뭐다? 토지 이용 계획을 구현하는 규제잖아요. 이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야? 지역 지구제. 그래서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공부할 때 이건 법적 구성이 있다 없다? 예? 있죠. 그걸 주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5번 그 공동 밑줄, 양호 밑줄.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전용. 일반은 뭐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우리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주의를 두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5번 정답입니다. 자, 잠시 쉬고 15번부터 보겠습니다.